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당초에는 4일 금요일 날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은 그 다음 날 나왔어요. 예, 그동안 그렇습니다. 뭐 건강 문제 때문에 그 검찰 조사가 좀 힘들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밝힌 건강 문제를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예, 내용인지.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갑작스러운 질병이라기보다 평상시에 늘 어찌 보면 이제 후유증 같은 거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 때문에 이제 첫날 조사가 좀 짧았었고 그 다음 날은 상황이 좀 많이 좋지 않으니까 쉬었고 하지만 이제 정 교수 본인도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 협조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수사에 응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조사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 나와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전체 시간은 15시간 정도 되지만 조서 열람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더라고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피의자 신문조사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하나의 또 특혜 아닌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인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긴급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관련돼서 그 조국 장관도 과거에 이런 경우 긴급 체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트윗도 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 네. 어쨌든 간에 전체 그 조사 시간 중에서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의 남짓 불과했고요. 예. 11시간 가량은 그 신문 조서 내용을 꼼꼼히 이제 살피는 것으로 할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출석하자마자 전날 3일날 있었던 날인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서 열람이 있었고요. 네. 이것을 약 7시간 하고 나서 오후 한 4시부터 저녁 6시 40분까지 그 다음 이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이후에 2차 조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신문 조사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열람을 한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 네. 사실은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14시간 조사를 받고 한 6시간 정도 열람을 했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한 15시간 조사 받고 6시간 조사를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열람하는 시간이 5배 이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혜 아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예. 15시간의 검찰 조사 시간 가운데 무려 11시간을 조서 열람에 썼단 말이죠. 이제 이걸 두고 지금 이 교수께서는 이런 경우에 검찰에서는 긴급 체포도 가능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 조서를 꼼꼼하게 열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 어떤 쪽에 그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도 이게 그만큼의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없다 내지는 그런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재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방어권을 네. 지나치게 남용했다고 봐서.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조서의 내용에도 그만큼 좀 복잡한 내용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건 경찰이건 조서를 쓸 때 그냥 불러다 놓고 자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지들이 쭉 있고 그 질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로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금 소환조사 내용 중에는 부정입법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렇죠. 그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나왔다든가 영수증이 나왔다든가 차용증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제시했는데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오래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건 방어권의 남용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같은 것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이 사람들은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식의 확인에 들어간 거라면 그건 또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또 깊이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사가 조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증거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한 진술에 의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질 때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진술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 교수의 그 조서 열람 시간을 놓고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냐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조사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 교수를 앞으로 더 여러 번 부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정 교수를 여러 차례 소환하는 게 좀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부담이 될 뿐만이 아니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불구속 그 수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양 자체를 검찰이 만들어주는 꼴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계속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할 명분을 자연스럽게 상실게 되는 이것을 사실은 이제 뭐 전략적으로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노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 많이 듭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지금 끊어가기 그 수법을 나름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조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사항이 맞는가를 확인을 하고 잘못됐을 때 정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고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피의자 신문 조사의 열람의 절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사안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몇 시간 조사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를테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전략과 나름대로 준비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제 보고 그럼 계속 이제 끊어가기 식으로 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리한 쪽은 피의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 소추 기간은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 어떻게 본다면 그 무기평등의 원칙에서 오히려 피의자가 유리한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 난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 포털라인에 대한 제1호 수혜자가 지금 조국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하지 않아도 다시 포털라인에 쓰는 이런 부담감도 분명히 그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나름대로의 그 지지 세력이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는 뭐 이런 측면이라든가 또 대통령이 나름대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이런 경고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종합적으로 시간을 벌게 되면은 재판 날은 그 다가오게 되고 예. 결국은 수사적인 그 측면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나름대로 정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포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수사 내용을 지금 전에 듣는 거로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자녀의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사모펀드 운영 부분 관련된 것이 있고 또 원래 이제 조국 장관 쪽 가족 얘기긴 합니다만 웅동학원 관련된 예. 그런 수사의 세 덩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너무 많은 얘기들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혐의가 뭐 5가지다 내지는 뭐 5가지를 넘어서 뭐 20가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추측성 보도들이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부인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수사 시간에 비해서 이걸 다 조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예, 아마 예. 특정 영역 말씀드린 세 큰 것 중에서 하나 정도의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정 교수를 처음 소환한 게 수사 시작하고 37일 만에 소환을 했고 그 사이에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강력하다고 하는 검찰의 특수부를 다 동원하다시피 해서 압수수색 내지는 그 관련자들의 진술도 뭐 조사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단순하게 부인하는 것만으로 그러면 검찰이 시간을 오래 걸리나 밀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또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정 교수 입장에서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어떤 것들을 제시하지는 못한 부분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단순 부인이라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그대로 정말 명확한 뭐 다른 사건의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폭행인데 CCTV가 나왔다. 이런 정도로 부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영역의 수사인지 모르겠지만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딸 조민 씨도 뭐 이 자신의 서울대 인턴 허위 논란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직접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동영상을 정 교수 측에서 공개를 했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 근데-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네. 저거는- 동그라미가 돼 있는 부분이 딸 조민 씨입니다. 사실 이제 조민 씨가 순서가 원래 네. 이제 조민 씨가 본인의 인턴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인턴을 하지 않고 만들어낸 건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네. 동영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뒤에 다른 이제 언론 보도에서 아니 동영상에 조민 씨는 안 보이더라라는 얘기가 또 나왔던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검찰에서 나온 건지 그 별도로 동영상을 입수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조민 씨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아니
초민 여기 영상이 분명히 보이는데 왜 네네. 없다고 하느냐라고 다시 또 해명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어느 쪽에,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의혹 쪽에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영식 측의 부인이 맞는 건지 개별 증거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네.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저희 지금 조민 씨 측에서 내놓은 저 동영상을 좀 잠시 보셨었는데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어떻게 인턴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조민 씨가 해명하는 과정에 인터넷의 공고를 보고 또 전화를 해서 인터넷을 했다라고 하는데 인권법센터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또 했어요. 이거 서로 이제 얘기가 안 맞아서 이게 어떤 게 맞느냐.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도 상당히 헛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뭐 또 다른 뭐 진실 공방으로 진화되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실제로 인터넷 공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민 씨가 얘기한 것은 인터넷 공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이제 지원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공식적인 인터넷 공고도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겠느냐? 그럼 그 말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 동영상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 동영상이 나온 것이 이 허위 인턴 증명서하고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느냐? 저거는 누구나가 다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 저 당일날 그야말로 그날이 이제 스승의 그 날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인턴을 하지 않고 예. 조 15일 날만 참석을 해서 찍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턴의 그 중요한 것은 2주 동안 성실히 활동을 했느냐 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인데 저렇게 얼굴만 찍혔다고 하는 것이 2주 동안에 그 진정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과는 또 변론일 수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그 라디오 그 방송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질의를 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도 또 다른 석연치 않은 그 대목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 당국대학교에 관련돼서 네. 제1저자와 관련된 그것도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질의 응답도 그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입장이 소위 말해서 그럼 자신이 그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엄마가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마치 인상을 자기가 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대신해서 엄마가 했다라고 하는 감정에 무엇인가 또 호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등이 이와 같은 진실 공방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검찰에서 정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조국 교수의 동생인 조모 씨에 대해서는 지금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 웅동학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1990년대부터 쭉 검찰은 들여다본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그쪽의 수사보다도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의혹은 조국 장관의 동생이 이제 웅동학원 관련 일을 하면서 학교법인이다 보니까 직원들, 교사가 필요한데 그 채용 과정에 부모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금원을 받았다라고 네.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배임과 관련된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최근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무게를 좀 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웅동학원이 이제 학교법인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공사 대금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예, 예. 그 부분이 실제로는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채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네.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한 게 아니라 일종의 따로 좀 횡령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자금들이 아직까지도 좀 조국 장관 가족에게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을 좀 검찰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의 영장 실질 심사죠. 아직 그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뭐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